네, 안녕하세요. 비진튜브의 비진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자 일본에서 갑자기 감염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NHK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오후 10시 30분 시점까지 도쿄도 47명을 비롯해 기후현과 히로시마현, 오키나와현, 후쿠이현 등에서 9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감염자가 폭발하는 중대한 국면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현재 일본에서는 쌀과 물 같은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시민들의 주말 외출 자제를 당부한 뒤로 많은 수의 도쿄 시내 상점 진열대가 사재기로 비워졌다. 도쿄 시민들은 현재 인스턴트 라면과 파스타 면 등 보존 식품 구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일부 소매 업체들은 공급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 슈퍼마켓 체인인 돈키호테 도쿄 본점의 경우 도지사 기자회견 직후부터 생필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며 일본이 전염병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에 가까워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전히 일본에서는 꽃놀이를 즐기고 큰 격투 대회까지 열어 많은 외신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수 외신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의 타임스는 지난 주중에 시작되어 정점에 이른 도시의 벚꽃맞이 행사에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이런 사태는 당연히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따뜻한 날씨, 공휴일을 맞아 유명한 벚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지난 주말 사이타마 현에서는 6,500명의 관중들과 함께 K1 대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외신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KBS 취재진은 벚꽃 축제를 즐기는 도쿄 시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감염자가 확대되거나 늘지는 않으니까 저 스스로도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긴장감이 아직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감염돼도 증상이 약하니까 손 씻기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인터뷰에 국내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한편 브라질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일본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보소나로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일본에서 벚꽃놀이에 모인 사람들의 동영상을 올려 이것이 일본의 바이러스이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익 언론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을 칭찬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였고 아사히신문은 이 시국에 조심성 없는 일본 국민들의 행동을 비꼬는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숨기다 1년 연기하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세계 100개국 나라에서 긴급 요청해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국산 진단 키트 명칭을 독도로 하자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17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청원이라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큰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보다 더 분발해주세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돈되는 라디오 채널에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라는 재생 목록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자본도 적고 뭐 국가의 어떤 지원금도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스스로 R&D만으로, 기술력만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재생 목록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꾸준히 이제 뭐 유의미한 중소기업들이 있다면 업로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 뭐 꾸준히 돈되는 라디오 중소기업 편을 시청해 주신 분은 2가지 기업에 대해서 이번 편까지, 그러니까 3가지 밖에 영상이 없긴 한데 뭐 차차 여러 중소기업 업데이트 꾸준히 제가 할 거고요. 기존에 올렸던 이 3개의 회사도 한번 딱 올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여러 소식들 들리는 대로, 아니면 뭐 과거에 있던 어떤 역사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 사업 분야, 뭐 경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방식으로 제가 스터디하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가 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3개 기업, 지금까지 업로드된 이 3개의 중소기업이 전부 비메모리 관련 이 팹리스 형태의 기업인데, 제가 다음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또 의료기기 관련 기업 하나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로 갈수록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한 분야만 하기보다는 여러 분야로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올리는 기업들의 기준은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시총, 좀 시총이 낮은 기업들 3개 모두 1000억대 정도죠. 조금 올라가더라도 아무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웬만하면 안 다루는 방향, 대기업은 절대 안 다룰 거고요. 어차피 그냥 올려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좀 감춰져 있는 위대한 중소기업을 찾는다, 요런.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 기술력만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MS를 어느 정도 따오거나 이런 기업들 해서 국위 선양을 했거나 아니면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언급할 업체는 이제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 물론 이 반도체 업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시총도 1000억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소기업이고 딱 보니까 대부분의 구독자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칩셋 미디어랑 비슷하죠. 명백한 코스닥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네이버에 그냥 어보브 반도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설립일이 2006년 1월 11일 정도 되는데, 그때 갑자기 2006년에 설립한 기업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1980년대쯤 그러니까 LG 반도체라는 게 원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닉스 그리고 매그나칩 반도체라는 이름을 계속 거치면서 MCU R&D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후에 매그나칩 반도체로부터 그러니까 2006년에 MCU 반도체 팹리스 회사로 독립을 한 것이죠. 그럼 MCU가 뭐냐? 요거는 간단히 그리고 말씀을 그래도 해드리고 회사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MCU라는 거는 전자전기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로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다양한 제어나 연산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실습할 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과목도 있고 하거든요. TV 리모컨이나 가전, LCD, 드론, 휴대폰에도 그렇고 휴대폰 충전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의 CPU, 휴대폰의 AP랑 성격은 비슷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아주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냉장고에 만약에 MCU가 들어갔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온도 제어가 당연히 주가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온도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MCU가 해줄 거고, 예를 들자면 다른 분야 SAR 센서라든지 터치 MCU 같은 휴대폰에 또 들어가가지고 특정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터치 MCU 같은 거 인체 주변에 있었을 때 특정 동작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최원, 이름이 최원이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이분은 LG 반도체 MCU 영업팀장 출신이라서 이 MCU 쪽에는 상당한 전문가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물론 경영을 하는 것이 이분도 물론 영업계이긴 한데 기술 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영업 출신이나 전문 경영인 출신이 CEO를 맡는 것에 예를 들면 경영학, 그러니까 MBA를 나오신 분들이 CEO를 맡는 것에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영학 그런 지식이 분명히 유용하고, 하지만 아주 작은 단의 회사로 갈수록 저는 그 회사의 대표 제품에 대해 공학적으로도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할 때 더 이 대표와 회사 간에 시너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요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회사 단으로 가도 실제로
삼성전자의 IM 사업부나 DS 사업부에 그 이사를 맡고 계신, 그거를 사실상 이끌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엔지니어, 완전 R&D 연구소 출신 분들이 지금 그 이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고객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 고객사고,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중국의 메이더, 이거를 이 이름을 뭐 미디어라고 표기하는 언론도 있는데, 중국의 뭐 메이더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뭐 중국어 사전을 보면. 그리고 하이어, 이런 화웨이, 샤오미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주요 고객사들이 있고요. 고객사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어떤 한 고객사에 그러니까 쏠려서, 뭐 예를 들자면 LG 이노텍 같은 회사,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회사들은 애플에 완전 쏠려 있잖아요.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죠. 애플이 잘 나갈 때는 막 뭐 수직 상승하니까. 근데 애플의 휴대폰이 좀 이렇게 다운사이징 되면 바로 매출이 기우는 그런 단점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런 형태의 기업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이더라고 제가 언급하고 하이얼 뭐 언급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 메이더다 하면 중국 가전에서는 중국 내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가전 분야 1위의 기업이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CS 가전사업부, 그리고 LG전자 가전사업부 같은 위상을 중국에서 지닌 기업에도 이 회사가 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의 개요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MCU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MCU를 제작을 완전 혼자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서 하는 IDM 같은 스타일의 기업은 아니고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비메모리를 하면 흔히 인텔, 뭐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그리고 ARM, ARM, 손정희의 ARM 등을 생각하시잖아요. 이 기업들 하면 떠오르는 그 제품이 뭐가 있죠? 딱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CPU, AP 등이죠. 그것들은 컴퓨터나 휴대폰, CPU는 컴퓨터의 두뇌,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휴대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삼성의 파운드리는 그것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죠. 여기서 MCU라 하면 IoT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드론의 두뇌, 배터리 충전기의 두뇌, 리모컨의 두뇌, 밥솥의 두뇌, 냉장고의 두뇌, 뭐 이렇게 물론 좀 휴대폰에 AP가 하는 그 진짜 어떤 AI 로직에 MPU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픽을 해석해서 또 하는 GPU도 거기 들어가고, 막 그런 거 막 진짜 정말 복잡한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죠. 이거 조금 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쨌든 성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고요. 특히 이 업체는 중국, 한국 가전 1위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백색 가전들의 두뇌를 설계하는 데는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국내 이 리모컨 분야, 배터리 충전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국내 1위 업체이고, 국내 가전에서도 뭐 점유율이 한 20%, 그리고 모바일용 MCU에서도 한 1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또 이 재무적으로 또 이 기업들을 재무제표가 결국에 이 기업들의 그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소개서. 내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내가 빚은 얼마나 지고 있고, 이런 게 기업의 자기소개서인데, 그거를 뭐 살짝만 보면 뭐 깊이 들어가서, 제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깊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 재무제표 측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특징들이, 원가 구조가 좋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거 이거 막 몇십 센트면 만드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싸게 만들고, 그리고 독점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이거는 뭐 빚이 적으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런 기업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즉 한마디로
한마디로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팔고 대출 안 받는 기업을 좋아한다는 의미죠. 이 기업도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채 비율이 22.1%에서 시작해서 최근 발표된 사업 보고서상 부채 비율도 22.3% 선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 순이익률로 봐도 2017년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해서 2017년에도 그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회성 그 손해였어요. 어쨌든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해서 최근 2019년 4분기 단기 순이익 분기로 보면 한 15%, 연간으로 2019년을 봐도 11%. 이 기업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갤럭시 버즈를 만든다. 삼성이 나 갤럭시 버즈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부품이나 설계를 하겠지만 그 중에 MCU 쪽만 딱 떼어 넣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MCU를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한테 전화를 해요. MCU 네가 잘하지? 해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어버부한테. 그러면 어버부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MCU를 설계해서 삼성한테 주면 파운드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나 프로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마지막에 한다. 그러면 일정 로열티를 주는 건데, 그 MCU 설계, 즉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하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즉 뭐 예를 들면 또 샤오미가 로봇 청소기 만든다, 이런 것도 MCU를 설계해서 그걸 공급한다라는 건 샤오미가 자기가 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원가 경쟁력도 있으니까 하청이란 말이죠. 샤오미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얘네만 MCU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1위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부품 공급사, 부품을 설계하는 공급사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단가 압박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단가 압박을 받을 때 만약에 내가 세계에서 나만 만들 수 있어, 세계에서 나만 공급할 수 있어, 이러면 거기서 자유롭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나 단기 순이익률이 정말 높은 한 30%에서 50% 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아무리 높게 가격을 불러도 그 원도사에서 그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 부품밖에 쓸 수가 없다면. 근데 얘네는 아무튼 아니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힘들 수 있는데도 4분기 15%의 장기 순이익률을 뽑아냈다는 것은 역시 이제 비메모리 설계 기업의 원가 구조가 하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물론 그에 따라서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그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고 뭔가 인력도 깨톡하고 이랬으니까 매입 채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도 있고, 거기에는 얘는 파이널 테스트나 프로 테스트도 얘네들이 그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비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현금은 한 100억 이상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이고 부담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차적으로 이 기업은 재작년에 현금을 아마 대부분 외화에, 그러니까 원화 예금에 재작년에 넣었었는데 작년에 외화 예금으로 대량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원달러 환율을 보고 해지를 한 것 같은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사실 이런, 그리고 무차입 경영의 원가 구조가 좋은 기업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실제 워런 버핏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제 언급드렸는데, 이 사실상 재무제표를 이 정도 수치만 봐도 더 이상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재무제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기업을 분류해내는 도구이잖아요. 그 단기 순이익 적자가 뭐 몇 년 연속 있었다, 이러면 뭔가 이 기업 조금 위험한데 이렇게 보는 건데, 부채 비율이 얼마 이상이다 뭐 이러면.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를 볼 때 이제 주석 같은 거나 이런 거 자세히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이런 어떤 수치상의 기업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무조건 잘 나간다, 무조건 뭐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죠. 외생적 요인은 당연히 항상 재무제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럼 재무제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치고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 MCU, 드라이버 IC, 그리고 센서 정도로 사업 규모를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 회사의 주력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MCU, 그리고 MCU 중에서도 가전용 MCU입니다. 산업용 MCU와 자동차용 MCU도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 기업도 계속 이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조는 다품종 비메모리 설계 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다품종 소량 구조이고 국내와 중국을 주로 타겟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US의 UEI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유럽 가전사들도 고객 리스트에 있긴 하지만 매출 비중을 보면 국내도 국내지만 중국의 가전업체들이 아무래도 이머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설계를 먼저 하고 파운드리에서 제작을 해서 주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프로 테스트나 파이널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원가 구조상 긍정적이고,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은 국내 리모컨 분야에서 MS가 그 80% 정도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고, 이 시장은 사실 사양산업 성격이 강해서 다른 분야를 보면 소비자 가전향 MCU 시장이 세계 점유율 이 기업이 한 4%, 그러니까 이게 세계 4위 수준이에요. 이 시장은 일본의 도시바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기업들, 미국 기업도 있긴 한데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무선 이어폰에 대한 성장성을 꼽곤 하는데요. 무선 이어폰은 구독자분들도 실생활에서 엄청난 수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구독자분이 나이대가, 저도 뭐 물론 그렇게 이제 젊진 않고 아재지만 나이대가 뭐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만약에 예를 들어 70대, 80대 이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체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조카분들이나 아니면 딸이라든지 뭐 소위 고등학생부터 한 사회 초년생까지, 그러니까 뭐 19살부터 한 30살 이 정도까지의 나이대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귀에 그 선이 없는 무선 이어폰을 정말 많이 끼고 다니거든요. 요즘 에어팟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팟 말고 우리나라 국내 갤럭시 버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또 그 가성비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중국향으로 또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애플이 에어팟을 통해서 한 번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오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그 분야에서 갤럭시 버즈의 MCU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설계하고 있는 업체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은 향후 성장성이 5년 후에 10배가, 지금의 10배가 넘을 것이라는 전문 리서치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요즘 그 출시된 휴대폰 분들 보면 갤럭시 S10 노트를 저는 이제 이거 좀 뭐 되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 구매를 해가지고 이어폰 잭이 없어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출시될 것도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이어폰을 그 C타입 충전기 포트로 이어폰을 들을 수 있게 그 휴대폰을 구매하면 주긴 하는데, 그러면 충전을 하면서 또 이어폰을 못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고, 물론 차를 타면 이어폰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가끔 운동할 때나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어폰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선 이어폰으로 점점 이 휴대폰 업체들이 더 강제로 밀고 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을 팔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이 수익성도 있고 유선 이어폰 시장보다.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버브 반도체 내에서 보면 그 안에 터치 센서, 이어폰 안에 터치 센서라든지 포스 센서, 힘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포스 터치 센서죠, 정확히 말하면. 영어 발음은 구립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R&D에서 고객들에게 설계 IP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이 분야에서는 또 세계 정상급이다라고 스스로 사업보고서에 기재를 할 만큼, 갤럭시 버즈를 납품하고 거기에 설계를 맡을 만큼이면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무선 충전용 그 와이어리스 MCU도, 그러니까 무선 충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선 충전이 아니라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요즘 차량에도 무선 충전기 많고, 무선 충전기가 아직은 약간 부족해요. 아직은 기술력이. 근데 결국에는 이 유선 충전기도 무선 충전기가 충전 능력만 확보되면 이쪽도 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의 MCU도 주력 제품 중에 하나고, 소소하게 우리가 집에서 흔히 있는 뭐 소방용,
지금 뭐 듣고 계실 때 천장을 한번 보시면 소방용 정온식 차동식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캡이 쓰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뭐 스프링클러도 있을 텐데 정온식, 차동식 이 연기 감지기 뭐 이런 거 온도 감지기 이런 거에 들어가는 또 MCU부터 그 온도 감지해 가지고 우리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전기 성격이죠. 그래가지고 스프링클러 작동시키고 그래서 수신기로 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소방용 발신기 통해가지고 이제 소방 그걸 할 때 처음에 감지를 하는 그 연기 감지기에 들어가는 MCU부터 선풍기, 카메라 등 모터 MCU 분야에서도 R&D를 이어가고 있고 실질적인 분야별 매출 증가율을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리모컨 분야의 매출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만 센서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만 봐도 2배에 달하고 이미 ASMCU 그러니까 전용 MCU 분야에서 그러니까 AS라는 건 결국에 이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MCU를 제작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SMCU 시장 분야에서 MS 기준 리모컨을 넘어선 지 오래고요. 이 센서 분야가 친환경 에코 분야 쪽에서도 꾸준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PMCU, 범용 MCU 이거는 그냥 이제 갖다 파는 건데 전통적으로 이 풀플래시 분야가 가장 MS가 높고 여전히 이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 비중 또한 2019년 기준 1268억 의 매출 중 548억이 수출 그리고 내수가 719억으로 물론 내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수출 비중도 꾸준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 유럽도 있고요. 유지를 해주고 있다. 중국 비중이 절대적이긴 해요. 수출에서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한 15% 정도 투자를 해주고 있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비메모리 팹리스를 제가 자꾸 다루는 게 제가 물론 반도체 쪽에 오래 몸을 담아서 그쪽을 자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백한 세계 1위예요. 브랜드 가치 같은 걸 봐도 애플은 스마트폰이나 뭐 반도체 이런 거를 직접 안 만들잖아요. 다른 데서 다 그냥 파운드리 시키지. 정말 제조를 잘하는 기업, 제조를 세계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삼성이 1위입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삼성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제조를 잘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거는 브랜드 가치 순위를 보면 삼성이 세계 한 6, 7위 정도 할 텐데 그 6, 7위 위에를 보세요 한번.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코카콜라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기업들 다 제조 전문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링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명백한 세계 1위인데 이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한 분야에서 설계를 하고 뭔가 거기서 소프트웨어링도 있겠지만 설계도 결국에 소프트웨어링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미국이 최고예요. ARM, 뭐 인텔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최고인데 자, 최고는 최고라고 치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기업들처럼 설계 분야가 또 되게 대단히 원가 매출이 좋거든요. 칩셋 미디어 같은 반도체 IP 기업 보시면 영업이익률, 단기 수익률이 막 30% 그냥 찍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그 직원들을 보면 한 60명밖에 안 돼요. 근데 60명이서 막 1,000억을 벌어 제끼는 거예요. 1,000억까지는 아닌가? 한 몇백억. 지금은 아직 그 규모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 ARM처럼 기술력이 계속 상승하면 그런 기업들 키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투자나 뭔가 여러 가지 이해도나 우리나라 뭐 정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게 조금 낮지 않나. 좀 정부의 정치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단적으로 미국은 지금 세계 1위고 중국은 그 팹리스 분야에서 정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막 몇백조 원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LG 그 실리콘웍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탑 100 팹리스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기업 이름이 탑 30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